사업자 중에서 심각한 역할을 지켜야 하나를 신강현 선생님 쓰신 거에 25쪽에 사업장 세계 체계로 글로벌 페미니즘 이론을 제안하시는 게 아니라요. 글로컬 페미니즘 이론을 제안하십니다. 저는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게 많아서 사실 공부 많이 했고요. 감사드리면서 신강현 선생님한테 먼저 12쪽에 그림에서요. 아니 거기 말고 먼저 이쪽에 신강현 선생님 이쪽에 두 번째 문단에 그 세 번째 줄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그게 이제 자본축적 위기, 전지구적 생태 위기와 주체성의 위기 이게 겹쳐지고 있어서 이런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그동안 분리 대립해왔던 정록보라 사이에 이론적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게 그 정록보라가 지금 위에 자본축적의 위기, 생태 위기, 주체적의 위기에서 보라는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질문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그림.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문제 설정에서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연관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. 12쪽의 그림에서는 일단 그 자본의 일반 공식에서 그 노동력 부분으로 지금 비경제에 해당되는 거에 노동력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가 빠져있죠. 빠져있고 이 노동력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인간 생산 노동을 하는 자에 대한 문제 설정이 일단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떨려라. 우리 마이크를 잡으니까 떨려서 마이크 못 끄세요. 그러면 다 들려요? 네. 마이크가 문제예요? 마이크하고 단상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. 저기 실물적 팽창 그쪽 나온 게 사회적 회로 거기에 임금 밑에 노동력 재생산 요구할 때 이 상품 생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상품 그러니까 노동력 재생산 노동 그 부분도 이제 그 분석에서 빠져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각기 선생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가사 생산 노동, 그다음 쾌락 생산 노동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거는 23쪽에 그 자본주의 가부장제 극복을 위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. 새로운 주체 양식 발명에 그동안 실패해온 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냐. 저는 그렇게 이제 약간 연관시켜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페이지 26쪽에서 막스의 그 자본의 일반 공식 보식 있잖아요. MC, M'프라임으로 되는 그게 거기에서 이론적 공백이 있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적 공백을 이따구까지는 보셨는데 이 12쪽의 그림에는 이제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가실지 이게 궁금하고 오늘 더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. 그 다음에 13쪽에 가면은 아리기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데
어쨌든 저는 좀 아래기랑은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. 금융자본의 팽창이라든가 그 하단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물 부분의 엄청난 팽창이 이제 그 고도의 생산력 수준에 의해서 가능해졌고 한 축으로는 이제 임금 착취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저는 자본주의 영역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고민이에요. 자본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비자본주의 영역이라고 함으로써 그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른바 비자본주의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착취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실물 부분의 그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말하자면 뭐랄까요 실현된 이윤이 사회로 퍼지지 않고 이제 계속 화폐 축적이 되면서 금융 부분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분석이 되게 중요하게 세 가지 12개 전제적인 스킴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그렇고 그 다음에 14쪽에 막스주의적 역사 지리论그 첫 번째 문단의 5번째 줄에서 그 생태 얘기하시면서 자본은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그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한 지점 이렇게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스도 물론 생태학적인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거를 또 어떤 사람은 책으로 묶은 것도 있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력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켜 놓는 것이다. 이 생산력 중심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생태학적 관심하고 실제 이론을 전개하고 그 막스가 통찰했듯이 자본 축적이 계속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생태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생산 시스템 그거를 넘는 발상이 이제 좀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막스가 이렇게 생태적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것으로는 그걸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좀 한 8가지 해놨는데요. 줄여서 저는 이제 21쪽에 엥겔스 얘기 해놓은 것 중에 사실 선생님이 4번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이와 같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이라는 것은 1, 2, 3이잖아요. 앞에 있는 그런 예문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 여성 지배라고 보지 않거든요.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게 이제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높은 수준의 그 사회에서 된다고 이제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양식과 구조도 계속 바뀌어 왔다. 근데 이제 이 지금 선생님께서 엥겔스하고 콜론타리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의가 되게 오래된 논의인데 이걸 이렇게
바로 이제 그 훌륭한 도표 있잖아요. 그 밑에 그림 3. 요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그 해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 그 표 위에다가 쓰신,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고 선생님께는 끝낼게요. 저기 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거기 이제 이런 형식의 주체 양식 형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튼 그 선생님이 설정하신 그런 어떤 그 정력보라 연계가 됐건 정력보라 패러다임에 입각한 이게 됐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, 경제, 가족생활 모든 측면에서의 여성권의 확장을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권 이렇게 좁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여성을 포함한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, 지금까지 여성이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런 확장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, 그러면 이게 사회생활의 제도직화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, 또 남성들의 특권에 대한 제한과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렇게 해서 상호 교육 과정이 필요한, 그래서 이 주체 양식의 형성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좀 다른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고,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. 주체 양식의 형성. 첫 장에서도 주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정성준 선생님께. 정성준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이쪽에요. 이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사노동의 축소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. 요거에서 페이지 13쪽에 통계를 볼 때 가사노동 축소보다는 자본 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? 그거 여쭤보고 싶고, 또 페이지 8쪽에 그 상단에 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노동 진출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기는커녕 발전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. 위에서 줄에 6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이제 이거랑 그 앞에 그 가사노동 논쟁하면서 하는 것에도 그 사람들의 이 노자들의 어떤 주장들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아니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상충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자본주의 쪽에 기여를 생산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선생님 논의 안에서만 일단 얘기를 한다면, 그리고 두 번째에서 3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막스의 가치론과는 상관없이 스라파주의나 리카디안의 그런 논의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스를 비판하는 데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, 뭐 그거는 필요하면 뭐 다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막스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드한테 많이 가져왔으니까. 근데 3쪽에 그 가운데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 해놓으셨는데, 이거는 제가 동의하거든요. 그러니까 구체적 유용노동인 가사노동 시간을 상품의 가치 생산과 관련된 추상적 인간노동 시간의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성적 노동의 특성이 있는 거고 노동 과정의 특성도 있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임신해서 애를 만드는데 지금 만약에
뭐랄까 기계로 인간을 뽑아내는 식으로 5분에 한 대, 아니 5분에 한 명, 이런 식으로 딱딱 나오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르다. 노동 과정이나 특성이나 생산물의 특성도 다 다르고, 쾌락 생산에서 생산되는 쾌락의 내용이나 일반 상품 커피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올리는 좀 많이 생각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저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사쪽에서 이제 필요노동 시간 얘기하시면서 같이 계산할 때,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규정이 강제되지 않는다. 왜 강제가 안 될까요? 그러니까 선생님 글 속에서 이제 지금 과학과 규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. 이게 규정이 강제가 안 되면은 안 해야 되는 것인가? 가사노동 중에 상품화된 부분들은 다 이미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나 이런 걸로 낙수주의 내에서도 다 그거에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? 그리고 이제 옷 쪽에서요. 그 위쪽에 투하노동 가치가 형성되는 그 낙수 가치론하고 다르고,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가사노동과 같은 비상품 비자본주의 영역인가, 이게 비자본주의 영역인가, 이게 이제 있고,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설명하는 데는 막스 가치 이론이 설명력이 없다고 말하는 게 낫다. 이거는 동의해요. 막스가 지금 설명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가사노동 같은 그 영역이 왜 상품 영역이 아니고 왜 자본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지점, 이거는 좀 글쎄요, 이게 논쟁거리인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불가능한 거를 갖다가 얘기하자고 하자는 것인지, 이런 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다 하셨나요, 이제? 다 안 했는데요. 10개도 넘는데 그만하세요. 조금, 네, 지금. 하나만 하면요. 8쪽에 코겔이 말했을 때 생산적 소비, 개인적 소비 얘기할 때 이거는 생산적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균형인데 이 규정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 상태에서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낙수 가치론인 선생님 말씀하신 비자본주의 영역에 대한 설명력이 없음이라면은 어떻게 선생님이 앞으로의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판 플랜 가지고 세계 경제를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럴 때 다 이제 막스는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가치론 수정 정도 얘기인가요? 그러면 이 뭐랄까요? 가사노동과 관련한 또는 더 확대시켜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비자본주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자본에 의해서 상품화돼서 자본 영역으로 막 가고 있는데, 가고 나서는 계속 가치론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. 가치론, 들을 이렇게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보면,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가치론과 관련된 부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것인지가 이게 대해서 좀 궁금하고, 워낙 옛날에도 그 인여가치도 막 계산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, 그래서 확실하게 어떻게 가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아, 네.